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덕턴스와 인덕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할 때 또는 자기 일을 공부할 때 전류나 저항, 전압 이런 개념은 일상에서도 익숙하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학 분야에서 인덕턴스나 인덕터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I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기력선을 회전하는 자기력선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장은 그 직선 전류 도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기장은 전류 도선 주변에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장이 이 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름 아닌 이 도선을 구부러뜨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선이 구부러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가 이 주변 공간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선은 이쪽 부분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또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걸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여기를 흐르는 전류 I에 의해서 이 주변에 자기장 B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력선은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일 솔레노이드 내부를 이렇게 관통하는 옆으로 지나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I가 변하면 전류가 변화하게 되면 여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전류가 변화하게 되면 델타 I가 생겨나면 자기장도 변화하게 되겠죠. 그런데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 중에 이 어느 한 지점의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전기장을 유도 전기장이라고 해요. 본래 전기장은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전기장은 전하가 원인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 전하가 없어도 자기장이 변하면 델타 B 그럴까요? 자기장이 변하면 역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전기장은 좀 성격이 약간 다른데 우리가 유도 전기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전기장이 특징이 우리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전하에 힘을 가할 수 있는 전기력이 있다는 말과 결과적으로 같아요. 그렇죠? 공간에 전하가 있다면 전하에 힘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은 특징이 이 자기장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인이 되는 거잖아. 이게 원인이죠. 원인.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과는 이 원인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이 원인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전류를 변화하게 해서 그 주변에 유도 전기장을 만들었는데 이 유도 전기장은 그 변화된 전류를 변화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변화했어요. 원인은 즉 전류 변화였죠. 그런데 이 원인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 결과는 이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즉 전류 변화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전류 변화를 없애려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류의 변화가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전류의 변화가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이 결과는 다름 아닌 그 원인이 되는 원인을 없애려고 또는 반대하려고 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전기장은 결국 이 전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델타를 두 번 썼네요. 델타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를 방해하는 기전력, 전압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이런 전압을 역전압, 물리적으로는 역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전압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패러데이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써보면 역기전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기전력이 만들어졌는데 이 역기전력은 전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그럼 1초에 1A가 변할 때 몇 볼트의 역기전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변화는 반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쓰게 됩니다. 이걸 패러데이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전류가 변화하면 그 전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몇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낼 거냐. 이 L을 인덕턴스라고 하게 되는 거죠. L을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턴스. 우리말로는 유도 용량 또는 유도 계수라고도 해요. 유도 용량 또는 유도 계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단위를 좀 얘기해 볼 때, 이 L을 요식을 다시 쓰게 되면 L은 크기만 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의 단위를 보면 분자가 전압 볼트가 되는 거고 분모가 암페어 나누기 세컨드가 되니까 세컨드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는 볼트 퍼 암페어가 다름 아닌 저항 옴의 단위가 되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대문자 H라고 쓰고 읽을 때는 우리가 헨리라고 합니다. 헨리. 그래서 2헨리, 3헨리 또는 10ml 헨리, 20ml 헨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가 10ml 헨리다. 이 얘기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DIDT 이렇게 전류의 변화가 1A/s일 때 여기에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얼마가 10mV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식을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덕턴스는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자연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면 그 변화에 역행하는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이게 이제 자연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더 가속시키도록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그 양이 커질 수 있겠죠. 이게 에너지라고 하면 에너지가 이제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요거로만 요 부호만 따서 우리는 또 렌츠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요 마이너스 부호 요것만 가져와서 요거를 렌츠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이 인덕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